네,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수 행정마술사입니다. 엄마 트루디, 지연이, 김트루디. 삼남매의 유학 이야기. 우리 집 삼남매는 모두 유학을 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나는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요즘은 인터넷이랑 국제전화가 일상이 된 세상이지만 그때만 해도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데 편지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일주일이 멀다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한 통의 편지에 세 아이를 위한 이야기를 모두 담아도 됐지만 나는 아이들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한결같이 세 통의 편지를 보냈다. 낯선 땅에서 유학하는 동안 엄마의 편지는 큰 위로와 선물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공부를 포기하고 싶거나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특히 요한이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낯선 땅에서 지낸 유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요한은 가족이나 집이 그리울 때면 TV에서 보았던 만화영화 엄마 찾아 산말리의 주자가를 부르며 그리움을 삼겠다고 했다. 어린 시절 유학 경험이 있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조기 유학에 대해 물으며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 요한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 유학이 아니라 조기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집 삼남매는 어린 시절에 유학을 하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랑의 기도가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값진 유산으로 남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믿었다. 남편을 닮은 요셉. 요즘은 국적이나 피부색만 갖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덜하지만 예전에는 호네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못죽심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지만 아이들 나름대로는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내가 한국에서 호네라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호네라를 배척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우리 부부는 비교적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투쟁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첫째 아들 요셉의 경우에 늘 외국인 엄마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집에서는 나를 다정한 어머니를 믿고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외모를 조금씩 닮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다. 요셉이 다 큰 다음에 말한 것이지만 내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며 손을 놓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한다.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좋다고 펄쩍 뛸 나이에도 차마 거절을 못해 억지로 엄마와 함께 갔었다는 말도 했다. 엄마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라는 어린 마음에 애를 태웠던 것이다. 한 번은 방송에 출연한 요셉이 어릴 때는 뾰족한 코가 싫어서 납작하게 만들려고 방바닥에 코를 대고 잔 적도 있다라고 말해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으니 한편으로 나는 꽤나 무심한 엄마였다. 나는 단지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을 대해주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요셉의 깊은 고민까지는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요셉이 집에 오면 늘 맹랑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요셉이 잠들고 난 뒤에는 항상 아들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요셉은 어릴 때 함께 살던 선교사의 자녀들이 서울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자 자신도 그 학교에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목사 자녀라면 교인들의 자녀와 함께 공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했다. 목사의 자녀가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인 학교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요셉을 미국 외가에 보낸다는 것도 탐탁지 않았다. 학교에서 아이들 놀림이 심한가 봐요. 요셉이 반 친구들에게 시달리고 시시거리며 돌아온 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요셉은 엄냐나 한국인이에요. 그러니 한국 공립학교에서 교육받는 게 당연해요.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나는 요셉이 잘 적응할 거라고 믿어요. 남편은 요셉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곧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셉은 투정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확고한 뜻을 하기란 뒤로는 요셉을 잘 타일렀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 한국 학교에 다녀야 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단다.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와서 놀림을 당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분명 친구들이 그런 마음도 돌려놔 주실 거야. 그렇게 겨우 타일렀지만 큰일은 바로 며칠 뒤에 터졌다. 요셉의 점심 도시락으로 샌드위치를 싸주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또 화제가 된 모양이었다. 처음 보는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은 요셉은 혼혈하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해했고 풀 죽은 아이는 전심을 그대로 굶고 말았다.
나는 요셉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이유를 모른 채 어리둥절했다가 도시락에 그대로 남은 걸 보고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요셉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난 도대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작 10살밖에 안 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요셉은 다음날부터 등교 전에 미리 도시락을 확인하고 햄이 한쪽이라도 들어있으면 아예 도시락을 들고 가지 않았다. 한국 반찬에 소질이 없던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때부터 요리책을 보고 한국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요셉을 엄하게 다루면서도 자신이 가는 규모 있는 집회에 꼭 데리고 다녔다. 후회는 나인 아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한 배려였던 것 같다.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논산 훈련소의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미군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콤플렉스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빌리 그레엄 전도대의 마지막 날에도 요셉을 여의도 광장에 데리고 갔다. 요셉은 아버지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정부에서 보내준 리무진을 타고 아버지와 고급 호텔로 가면서 몹시 즐거웠다고 했다.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다. 성인이 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한국인 교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은 호내라로 겪은 아픔이 미국에서 방황하는 교포들에게 공감이 되었던 것이다. 한 번은 요셉이 미국에서 한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일 2,000명, 3,0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모여 큰 상황을 이루었다. 청소년 교포들은 미국인의 용문을 한 한국인 설교자의 말에 순종인 채 귀를 기울였다. 요셉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을 꺼내자 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요셉은 교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뿌리는 한국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국제적인 인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셉은 그 집회를 통해 이런 유명 강사의 판넬에 올랐다. 24살의 나이로 미국 각 도시를 다니며 한인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했다. 1990년까지 요셉은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경단에 들어갔던 청소년들은 울면서 회개했고 거듭 목사가 된 이들도 있다. 그때 요셉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제가 호네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다시 쓰임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한국에 보내시고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LA에서 처음 집회를 열 때 만난 주일학교 교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집회가 끝나면 여러 학생이 요셉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곤 했는데 그 중에 며느리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요셉은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아버지에게 철학과 교육의 가치와 섬김의 정신을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한다. 요셉이 강사로 초빙된 자리에서 내 좌우명인 연설을 마무리할 때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심긴 곳에 꽃 피워라. 즉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이다. 나무는 심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낼 뿐이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낸 후에야 드디어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나는 그런 나무가 좋다. 그래서 내 좌우명도 심긴 곳에 꽃 피워라 라고 정했다. 결혼 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 땅에 왔다. 그리고 얼마 후 책을 읽다가 이 길기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후 한국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겠다라고 결심했다. 한국으로 시집 왔으니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집은 엄마가 있는 곳. 우리 가족은 남편에게 초침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다. 시계의 쥐침, 분침, 초침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초침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라는 뜻에서 붙여드린 별명이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눈을 뜨기 전에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가고 온 가족이 잠든 밤낮은 시간에 기가하는 남편은 정말 시계의 초침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가며 아껴 쓰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섭섭함도 느꼈을 것이다.
그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는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삼남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하며 간식을 챙기고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언젠가 큰 며느리가 나를 위해 접시를 만들어 주었는데 가정이나 엄마가 있는 그곳이라는 이 말처럼 나는 언제나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살았다. 이런 내 삶에 대해 작은 아들 요한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것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텅 빈 집을 향해 걸어가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맞이해 주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삼남매 중에서도 유독 둘째 아들이며 막내인 요한이는 나와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운전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한다. 내가 13살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운전이 너무도 하고 싶었다. 미국에서는 15살이 되면 부모들이 운전을 가르쳐 약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조기 운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13살 때부터 운전을 하겠다며 아버지를 졸랐다. 내 성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운전을 조금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우리 집 담벼락에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설상가상 사고 차는 길 옆에 호수를 향해 미끄러지는데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아마 나는 차와 함께 호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너무 놀라 나는 사고차를 그대로 팽개치고는 집으로 들어와 숨어 있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나를 찾았지만 크게 야단을 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의 이런 기질을 둘째 아들 요한이가 그대로 닮은 듯하다. 요한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남편 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나선 것이다. 그 당시 요한이는 따로 운전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운전하는 것을 조수석에서 눈여겨보았다가 호기심에 남편 차를 몰고 나간 것이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온 요한이를 남편은 크게 야단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생각났다.